2020년 10월 19일 월요일입니다. 이번 달 이제 2주 정도 남겨져 있는 상황인데요. 사실 지난주까지는 굉장히 이제 시장이 좋지 않았죠. 그래서 힘든 흐름을 좀 보였었는데 결국은 반전을 시도하는 시기가 언제일까? 그 부분에 포커스가 맞춰진다라는 거죠. 이번 주에는 최소한 이제 기술적 반등을 시도하는 그런 한 주가 될 것이다.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일단 미증시에 대한 관심이 좀 높을 수밖에 없는 게 네, 미국 대선 현재 시점에서 가장 큰 이벤트인 것 같아요. 결국 방향성을 잡는데 가장 중요하고 또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이슈이기 때문에 앞으로 진행되는 방향들 좀 꾸준히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미국 대선 토론회가 이제 또 그 예정돼 있기 때문에 관련된 영향들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. 근데 중요한 것은 결국은 지금 시점에서는 그래요. 시장은 항상 이제 불확실성을 싫어하죠. 근데 불확실성을 싫어하기 때문에 결국은 누가 될 것인가. 트럼프와 이제 바이든 간의 경쟁 구도에서요. 지금은 바이든이 그 지지율이 높죠. 하지만 바이든 후보 측에서도 긴장은 하고 있을 거예요. 예전에 그 힐러리와의 대결에서도 힐러리가 여론조사 앞섰지만 트럼프가 승리를 했어요. 물론 그때보다 그 지지율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기는 한데 마지막까지는 좀 모르는 부분이고 바이든 후보가 승리를 해도 압도적인 표차가 아니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의 제기를 할 것이다라는 부담감이 있어요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역시 시장의 불확실성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이미 이제 바이든 후보가 그냥 압승을 해버리는 게 가장 낫다. 이렇게 이제 시나리오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래서 토론의 결과 그리고 앞으로의 지지율 변화 추이 정말 미국 대선이 코앞에 다가왔기 때문에 관련 지지율에 따라서 시장의 변동성이 꾸준하게 부각될 수 있다.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. 그 다음에 이제 보는 게 그 부양책이란 말이죠. 미국 부양책. 아직 합의가 안 됐습니다. 그래서 이 부분이 합의가 되면은 단기적으로 불확실성을 좀 완화해 줄 것 같은데 지금 대선이 너무 얼마 남지 않아서 합의가 극적으로 될지 아니면 대선 이후로 합의가 밀릴지 네,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담감은 있어요. 근데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시장은 기대감이 완전히 실현돼 버리면 오히려 또 안 좋습니다. 그죠? 기대감이 완전히 실현돼 버리면 오히려 또 안 좋아요. 예를 들어서 코로나19가 글로벌적으로 완전히 해소되면 그때는 급등할 수 있지만 그 다음에 바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수도 있어요.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. 무슨 말이냐면 부양책은 딱 나와주는 것보다는 나올 거라는 기대감을 계속 이어가 주는 게 시장에는 가장 긍정적일 수 있다는 거예요. 그래서 미국 부양책이 뭐 대선 전에 타결된다고 무조건 좋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. 물론 타결됐을 때는 이제 상승할 수 있겠죠. 하지만 그 다음에 대한 기대치를 주지 못하면 시장은 기대감 실현으로 인해서 매물을 내놓을 가능성은 있어요. 그래서 미국 부양책이 대선 전에 이뤄지는지 이것도 중요한데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건 미국 대선 전에 부양책 합의가 이뤄지지 않더라도 부양책 합의에 대한 기대감을 계속 줄 것이냐 이게 이제 또 되게 중요한 부분이니까요. 부양책 관련해서는 이 부분에 포커스를 계속 두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. 미국과 중국에서 이제 경제 지표들 좀 나오죠. 미국 23일에 그 PMI, 제조업 PMI 나옵니다. 지금 미국의 지표는 나쁘지 않아요. 괜찮은 편이고, 그런대로. 네, 중국 지표도 괜찮아요.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일단 지수를 조금 그 버텨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, 21일에 한국의 수출 지표 나옵니다. 10월 1일부터 20일까지. 최근에 이제 수출이 조금씩 개선되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어서 실제로 이런 부분들이 어디까지 긍정적인 영향을 좀 끼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보실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. 그래서 수출 지표가 이제 나오게 됐을 때 그 부분에 따른 영향들도 한번 보셔야 될 것 같고 수출 지표와 개선세를 연속적으로 이어간다면 대형주가 움직일 수 있는 여건들이 형성될 수 있으니까요. 네, 그 부분도 보셔야겠죠. 다만 이제 환율이 안정된 것은 그 리스크 차원에서는 긍정적일 수 있는데 수출주의 수익성을 악화시킬 수 있는 요인일 수도 있으니까 원달러 환율은 너무 워낙 강세로 가는 것보다는 언제까지나 안정이 중요하다. 안정에 계속 포커스를 두셔야 될 것 같아요. 국내 시장 잠깐 보면은 이제 코스피 시장, 코스닥 시장 좀 비슷합니다. 그죠? 네, 여기서 이제 조정 이후의 지지, 조정 이후의 지지, 조정 이후에 지지가 나올 건데 지지가 받는 시점이 뭐 언제일 것이냐, 오늘일 것이냐, 내일일 것이냐 이 부분에 달렸다고 생각을 하고 코스닥도 마찬가지 조정 이후 지지, 조정 이후 지지, 조정 이후 지지인데 그 조정 이후 지지가 오늘이냐, 내일이냐, 아니면 이번 주 후반이냐 이런 차이가 있을 것이지 어쨌든 지지를 받고 반등을 할 수는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. 근데 계속 강조드리는 대로 지금은 이제 종목을 막 늘려갈 때는 아닙니다. 그래서 종목을
압축하고 압축해서 대응을 해서 확실한 종목으로 밀어붙이는 게 중요해요. 네, 확실한 종목으로. 네, 확실한 종목. 그러니까 시장에서 이제 불확실성이 높거나 아니면은 이제 내가 시장 가니까 그냥 이런 종목 공격적으로 사보자. 혹은 어디서 들어서 산 종목 이런 불안한 종목들은 시장이 흔들릴 때 홀딩하고 가지 못합니다. 하지만 내가 펀더멘털 분석, 기업 분석, 실적 분석 이런 부분들을 꼼꼼히 했고 내가 이 기업에 있어서 자신 있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시장 흔들린다고 매도할 거 없어요. 내가 자신 있는데 뭐 그죠? 네, 시장 흔들려도 어쨌든 치고 나갈 거 아닙니까? 이게 이제 공부가 필요한 이유라는 거죠. 네, 기업에 대한 공부, 시황에 대한 공부, 섹터에 대한 공부 게을리하지 마시고 꾸준하게 노력하셔서 이제 내공을 쌓아가는 그런 매매들이 필요하다.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이제 제 교육 영상 많이 봐주시는데 뭐 한두 번 보고 그걸 다 할 수 있으면은 사실 전문가가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. 반복해서 보시면서 계속 익혀 가셔야 돼요. 내공을 쌓아 가셔야 돼요. 적용시켜보고 소액으로 투자해보고 안 되면 다시 해보고 조금 더 정밀한 타이밍을 잡으려고 스스로 발전시키려는 그런 노력을 하셔야 되는 거죠. 네, 저는 가이드라인은 강의로 계속해서 제시를 해드릴 겁니다. 그래서 그 부분을 그대로 카피하셔서 보셔도 되지만 어쨌든 내가 스스로 갈고 닦아야 내 것이 된다라는 것들. 네, 주식도 노력하는 만큼 수익이 날 수 있으니까요. 항상 노력하셔야겠죠. 네, 이번 주 힘차게 한번 출발해 보겠습니다. VIP반에서도 계속해서 이제 좀 더 수익률 높여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고요. 개별 매매 어려우신 분들은 네, VIP반에서 함께 하시고요. 모든 개인 투자분들 이번 주도 성투자 하시기 바랍니다.